인생을 살면서 누구나 노년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수록 노후를 어떻게 보내야 할지, 행복하고 즐겁게 보내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종종 생각하게 됩니다. 요즘은 평균 수명이 굉장히 길어졌기에 80대를 거뜬히 넘기는 분들도 많습니다. 물론 80세는 흔한 나이는 아닙니다. 장수의 상징과도 같지요. 그렇지만 수명이 길어질수록 50대, 60대, 70대에 나의 말년을 위해 생각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노년에 새로운 도전을 하며 행복을 느끼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이죠. 노후의 행복은 무엇보다 중요하기에 어떻게 즐겁게 보내야 할지 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는데요. 주변에 사람이 있더라도, 그리고 사람이 없이 혼자 살더라도 알아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80세 이후에도 행복하려면 기억해야 하는 일들은 무엇일까요? 오늘은 많은 전문가들이 말하는 80세 이후에도 노년을 행복하게 보내는 사람들의 이야기와 혼자서도 행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일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인생에서 충분히 행복하고 즐겁고 아름답게 나이 들어가기 위한 방법들. 끝까지 시청하셔서 여러분의 경험을 공유한다면 많은 이들에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듣기 전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항상 큰 힘이 됩니다. 먼저 노년을 행복하게 보내기 위한 첫 번째는 무엇보다도 건강입니다. 건강이 최고다. 돈보다 건강한 사람이 제일 부럽다. 나이 60이 넘어가면 많은 분들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처럼 노년을 즐겁게 행복하게 보내려면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건강한 것이죠. 건강한 어르신들은 혼자 있더라도 행복함을 느끼며 자신이 해야 할 것들에 집중하고 만족감을 느끼며 살아가십니다. 실제로 나이 70, 80이 넘으면 정정한 어르신들이 가장 부럽다고 임모아 말씀하시죠. 그런데 현대사회에서의 수명은 점점 길어집니다. 그러니 우리가 수명이 길어질수록 만족스러운 삶을 누리기 위해서는 건강한 노년에 대해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로 노년이 되면 여러 가지 만성질환에 걸려 지내는 경우가 더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치매, 고혈압, 암 등 여러 질환을 무서워하시고 이를 예방하기 위해 관리하십니다. 그런데 건강을 유지하는 것은 하루아침에 뚝딱 완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노후의 생활 습관을 차차 변화시켜야 내 건강을 지켜낼 수 있지요. 그렇다면 일상생활에서 아주 간단하게 노년 건강을 지키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우선 매일 최소한 30분 이상 햇빛을 보는 것입니다. 현대인들은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밖에 나가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요. 날이 너무 뜨겁거나 춥지 않은 경우에는 날씨를 보고 종종 나가서 햇빛을 보는 것이 좋습니다. 바깥에 외출하여 산책하는 건 역시 하나의 운동이 되기도 하고, 이렇게 가벼운 운동은 건강에 무척 도움이 됩니다. 햇빛을 자주 쬐는 것은 우리 건강에 큰 도움을 주기에 많은 전문의들도 권하는 방법입니다. 먼저 햇빛을 자주 보는 것은 뼈를 튼튼하게 만들어주는데 큰 도움이 되는데요. 이는 비타민 D가 햇빛을 받아서 생성되기 때문입니다. 노년이 되면 골다공증으로 고통받는 분들을 주위에서 종종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비타민 D는 뼈를 강화시켜서 나이가 들어도 우리를 보호해줍니다. 또한 햇빛은 우울증을 막아주고 밤에 숙면을 취할 수 있도록 도와줘서 불면증 예방에도 좋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노년 우울증과 불면증이 늘어나고 있기에 이것을 예방하는데 무척 효과적인 것입니다. 물론 너무 오랜 시간 있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바깥에 나갈 때는 꼭 자외선 차단제를 발라주어서 우리 몸에 악영향을 끼치는 자외선은 막아주는 것이 필요하지요. 또 나이가 들어서 생기는
노인성 몸 냄새를 없애는 데에도 적당한 햇빛을 쬐어주는 것은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물론 외출 후에 꼭 샤워를 해주는 것은 필수겠지요. 그래서 가능하다면 매일 조금씩이라도 햇빛을 쬐면서 건강한 노년을 보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매일 규칙적인 식사를 해야 합니다. 나이 들수록 소화 기능과 입맛이 떨어져서 식사를 거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몸이 좋지 않은 분들이 많은 요즘 음식의 종류가 다양하지 못해서 영양이 결핍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 노인분들이 영양실조인 경우가 매우 많다고 하는데요. 이를 해결하려면 매일 하루 2끼 이상 골고루 식사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과식하는 것은 좋지 않으니 소화불량으로 많이 먹는 것이 어렵다면 소식하면서 자주 먹는 방법도 괜찮습니다. 예를 들어 하루에 4번에서 5번으로 나누어 조금씩 먹는 것도 도움이 되겠지요. 무엇보다도 안전을 제일 우선으로 하세요. 안전은 노년 건강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노년기에는 운동 능력이 저하되지요. 어쩔 수 없는 현상인데요. 그러다 보니 신체 손상 위험이 더 커집니다. 따라서 낙상을 예방하려면 항상 조심하는 행동이 필요합니다. 넘어지지 않도록 일상에서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큰 길에 나설 때는 자동차 사고에 주의해야 하며 욕실이나 화장실에서는 미끄러지지 않게 미끄럼 방지 타일 등으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좋습니다. 계단을 올라가거나 내려갈 때는 손잡이를 잡고 천천히 걸어야 합니다. 아무리 바쁜 일이 있더라도 급하게 움직여서 다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마음이 조급하지 않도록 천천히 움직이는 습관을 만들어두는 것이 좋습니다. 일상의 사소한 것들을 차차 기록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도 좋습니다. 많이들 무서워하시는 치매를 예방하는데 정말 효과적인 방법인데요. 나이가 들어가면 뇌 기능 중에 기억력이 떨어지는 것은 노화 현상 중 하나입니다. 따라서 일상생활에서 기억해야 할 일들을 꾸준히 메모하면서 기록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기억력은 물론이고 뇌 기능 전체에도 도움이 된다고 하지요. 메모하는 습관은 생활 리듬을 유지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 약속 일정을 기록해두면 나중에 까먹지 않고 일정을 지키고 생활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챙겨 먹어야 할 약을 까먹지 않도록 기록해두거나 오늘, 내일 영양소에 맞는 식사를 미리 기록해두는 것도 좋습니다. 매일 조금씩이라도 생각해낸 일들을 메모하는 습관을 들이면 건강하고 행복한 노년을 보낼 수 있죠. 사람들과의 교제 활동이 필요하다면 주저하지 않고 하는 것도 좋습니다. 물론 혼자 하는 취미가 있으시다면 그것에 집중하는 것도 좋겠지만 나이가 들수록 생활 반경을 줄여 집안에만 머무르거나 먼 곳 외출을 꺼리는 경향이 생깁니다. 그런데 건강하게 지내는 노인분들은 신체가 불편하더라도 휠체어를 타더라도 외출을 즐기고 다른 사람들과 만나 대화하거나 함께 만나 관심사에 대해 이야기하는 모습이 자주 보입니다. 많은 연구에 따르면 사람들과 만나고 대화하는 것은 노년의 행복감과 만족감은 물론이고 정신 건강에도 좋은 영향을 끼친다고 하는데요. 마냥 몸이 불편하다고 누워 지내기보다 사람들과 만나고 싶다면 나가서 만나보는 것도 매우 좋습니다. 노년에 적극적인 교제 활동을 하는 것 역시 하나의 취미 활동이 될 수 있고 자신의 생활 반경을 넓혀가며 더욱 건강한 노년을 보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노년의 인간관계에 대해 생각해 볼 때입니다. 노후에는 혼자서 지내라. 아니다, 혼자는 외롭다, 누군가는 있어야 한다. 제각각 자신의 가치관에 따라 말씀하시는 것이 다를 수 있지요. 그런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인간관계에서의 정리는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노년에는 젊을 때처럼 너무 많은 모든 사람을 만나기보단 나에게 행복함을 주고 함께 시간을 보낼 만한 사람과 어울릴 필요가 있지요. 72세의 한 어르신은 이런 말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휴대폰이 없던 시절이 그리울 때가 있다고요. 정말 친하게 지내던 친구가 하도 연락이 없어서 이번에도 내가 먼저 전화를 걸었는데 다른 사람이 받았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문자를 보내고 며칠이 지났는데 읽은 것 같은데도 답장이 오지 않았다고요. 무슨 일이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은데 갑자기 이랬다며 한탄하셨지요. 뿐만 아니라 이전에도 항상 전화를 하면 잘 받지 않고 연락이 오면 다행이며 아예 연락이 오지 않기도 한다고 하셨어요. 묘한 기분이 들어 다른 친구에게 물어보니 친구가 자기 전화는 바로바로 받는다고 하여 더 속상했다고 하셨지요. 더욱 놀라웠던 건 그 친구에게는 연락도 먼저 했는데 자신에게는 한 번도 먼저 연락 안 했기에 더욱 그랬다며 힘들어 하셨습니다. 사실 이런 관계는 어찌 보면 평생 나는 친구와 끈끈한 사이라 생각했는데 이것이 단지 나 혼자만의 생각일 수 있던 것이죠. 이럴 때 참으로 허탈한 마음이 듭니다. 이 친구를 소중히 여겼는데 여태껏 상대방을 구분해서 연락을 받았구나. 결국은 필요에 따라 전화를 가려서 받는구나 하고 순간 서운함과 모멸감이 파도처럼 밀려와 인간관계에 대한 회의감까지 든다고 하셨습니다. 친구에게 전화해 당장 따지고 싶었지만 이렇게 이미 끝난 관계 구구절절 따져봐야 무슨 소용이겠냐며 오히려 내 화만 나서 심신에만 안 좋은 영향을 끼칠 것 같다고 그만두셨지요. 이렇게 여러분 주변에도 먼저 연락을 안 하면 절대로 먼저 연락하지 않고 왠지 모르게 내 연락을 무슨 이유 없이 자꾸만 피하는 것 같은 사람이 있다면 이제 이런 인간관계는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 자신이 친구에게 나쁘게 대하지도 않았고 그렇다고 서로 불편할 일도 없었는데 내 연락을 받을 때 싫어하는 게 느껴진다면 이제는 관계를 정리할 때가 온 것입니다. 사람의 관계에도 유통기한이 있다는 말이 있는데요. 이처럼 더 이상 연연해 하지 말고 서로 불편하지 않게 떠나보내는 것이 좋은 방법 중 하나입니다. 잘 생각해보면 걸러져야 할 인연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나이 60이 넘어가면 친구도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젊은 시절에는 그냥 같이 있기만 해도 마냥 좋았던 중마고우였는데 세월 흐르고 보니 각자의 인생 가치관도 달라지고 서로 달라지는 것입니다. 나 혼자 살기에도 짧은 세월인데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에게 내 소중한 에너지를 더 이상 낭비하지 마세요. 우리의 인생은 나무와 같습니다. 그러니 건강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나를 갉아먹는 인연들을 과감히 끊어내는 가지치기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진정한 친구가 하나만 있어도 성공한 인생이라고 하지요. 이처럼 한 명뿐이더라도 행복할 수 있고 설령 한 명도 없더라도 이 세상 혼자 살아가는데 전혀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요즘 시대에는 같이 지내는 것도 좋지만 혼자서도 잘 살 줄 아는 것이 최고의 능력입니다. 매번 괴로운 것보다는 외로운 것이 낫다는 말도 있지요. 고통받으면서 만날 바에는 그저 고독을 즐기며 사는 게 속도 편하고 건강에도 좋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연락을 하지 않는 사람과 멀어지기에 앞서 이런 사람들은 어떤 유형인지 알아야 할 필요도 있는데요. 사람은 각자의 성격과 생각이 모두 다르듯 연락을 안 하는 이유 또한 정말 다양합니다. 크게 보면 사이가 좋지만 연락을 안 하는 경우와 정말 상대방이 이제는 싫어서 관계를 끊고 싶어서 연락을 안 하는 경우로 나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연락을 잘하면 좋은 사람이고 연락을 안 하면 나쁜 사람이라고 단순히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먼저 상대방과 사이가 좋지만 연락을 안 하는 유형의 사람들은 애초에 연락 자체를 좋아하지 않아서 그냥 하지 않는 사람인데요.
하지만 막상 연락을 받으면 또 반갑게 맞아주기에 이 사람들은 단지 연락이 싫을 뿐 여러분이 싫은 것이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에는 갑자기 인연을 끊어야겠다며 섣불리 행동하기보다는 친구의 성향이 나와는 다르다는 것을 인정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할 말이 없어서일 수도 있고 매사 사람의 성향상 용건만 간단히 말하는 걸 좋아할 수도 있습니다. 이외에도 너무 바빠서 자신이 힘든 상황에 처해 있거나 삶의 여유가 없어서 연락을 못할 수도 있습니다. 적당히 거리를 두어야 관계 속에서 편안함을 느끼는 사람도 있고 상대방을 귀찮게 하기 싫고 배려하기 때문에 어떤 큰 일이 생기기 전에는 연락하는 것을 민폐라 생각하기도 합니다. 보통 이런 사람들은 얼굴 보며 이야기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고 막상 만나면 또 재미있게 나누지요. 오히려 두세 달에 한 번씩 연락하고 1년에 한 번만 만나도 바로 어제 만난 것처럼 어색함이 없고 좋은 친구 관계를 유지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인간관계에 대해 어떠한 집착도 없고 마음의 문은 열어두지만 스스로 문 밖을 나가지는 않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혼자인 걸 즐기며 친구가 없어도 외로워하지 않습니다. 만약 주변에 이런 친구가 있다면 왜 연락을 안 하냐고 닥달하고 연락 좀 자주 하라고 강요하기보다는 이 사람의 성향을 이해하도록 노력해봐야 하지요. 조금이라도 연락을 강요받는다면 되려 나에게 부담감을 느끼고 더 멀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런 친구들과 관계를 이어가고 싶다면 이 친구들의 성향을 서로 배려해주면 되고 나는 이런 사람들의 성향과 맞지 않는다고 생각되신다면 서로 인연이 아닌 것이니 조용히 멀어지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상대방이 싫어서 연락을 안 하는 경우는 정말로 이제는 연락할 마음이 없어서인 경우입니다. 그 사람과 인간관계를 끊어내고 싶은 것이죠. 이럴 때는 나 역시 조용히 서서히 멀어지는 것이 하나의 방법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애초에 그냥 싫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내 시간을 쓰고 싶지 않은 것인데요. 어떤 관계는 괜찮은 사이였지만 시간이 가면서 싫어진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나에 대한 관심이 떠났기 때문에 더 이상 나를 중요한 사람으로 생각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관계를 유지하려는 마음도 없고 노력도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락을 하지 않는 것이죠. 이런 경우는 내가 상대방 마음을 돌릴 방법이 없습니다. 그냥 이번 생에서 우리는 인연이 아니었다 생각하고 유통기한이 끝났다 생각하시는 것이 더욱 홀가분할 것입니다. 그동안 좋은 추억을 주어 고맙다고 생각하며 관계를 정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로 노년을 즐겁게 보내기 앞서 내 주변 환경을 확인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중 하나가 물건을 버릴 것은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혹시 필요한 물건을 한동안 찾지 못하다가 한참 있다가 그 물건을 찾은 경험 한 번쯤 있으실 텐데요. 또 이 물건은 언젠간 쓰지 않을까 하고 두는 경우가 많지만 사실상 쓰는 경우는 많지가 않습니다. 사실 너무 많은 물건을 보관하고 있었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입니다. 수가 너무 많다 보니 하나하나 일일이 신경 쓰는 것이 힘들고 하나가 사라져도 눈치를 채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물론 무언가를 구매할 때 정말 필요한 것들만 신중히 구매를 하는 것이 가장 좋지만 살다 보면 이미 너무 많은 물건이 쌓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노년에 들어선다면 물건을 어느 정도 정리해야 하는 시기가 온 것입니다. 불필요한 것을 끊고 버리고 집착에서 벗어나는 것을 지향하는 것은 행복과 만족감을 주는데 정말 효과적인데요. 인생에서 정말 소중하고 본질적인 것에 집중하여 자기 본연의 모습을 찾아가는 데에서 행복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정리를 통해서도 행복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죠. 사실 너무 많이 쌓아진 물건을 보는 것만으로도 우리를 지치고 피로하게 만듭니다.
그러니 정리된 집에서 깔끔하게 사는 것. 그 자체가 우리의 스트레스를 줄여줄 수 있고 노년의 행복으로 다가설 수 있는 것입니다. 특히 나이 들수록 버려야 할 물건들은 정리해 주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잘 쓰지 않는 크고 무거운 가구가 있지요. 이런 가구들은 혼자서 버리기가 힘들고 나이가 들면 더욱더 버리기가 힘들어집니다. 잘 안 쓰는 거대한 책상이나 장롱 책꽂이 등 우리 집에서 공간만 차지하는 큰 가구들은 조금이라도 힘이 있을 때 처분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나 오래 사용하지 않은 가구에는 먼지가 쌓여 세균이나 곰팡이가 생겨 있을 수 있습니다. 자식들이나 친구에게 도움을 청해 집 앞까지 옮겨놓고 주민센터에 가서 대형 폐기물 스티커를 구매해 붙이면 아주 쉽게 정리됩니다. 이런 큰 가구들을 버리고 나면 집이 훨씬 넓어 보일 것이고 버리고 나면 정말 기분이 상쾌해지지요. 또 예전에 먹었던 약과 건강보조식품은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나중에 버려야지 해놓고 그냥 두는 경우가 정말 많은데요. 특히 병원에서 받은 약은 가급적 빨리 먹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더 이상 약을 먹지 않아도 될 상황이라면 버려주는 것이 좋습니다. 약 역시 유통기한이 지나거나 변질될 수 있기에 그냥 두면 위험합니다. 행여 까먹어서 나도 모르게 먹을 수 있지요. 건강보조식품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이 들수록 영양제와 건강보조식품이 집에 차곡차곡 쌓이는 경우가 많은데요. 집에 있는데 먹지 않아서 그냥 둔 이런 식품들도 나에게 필요치 않다면 처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유통기한이 그리 길지도 않은 경우가 많아서 꼭 한 번씩은 확인해 주어 처리해주는 생활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외에도 물건을 처분할 때에는 각자의 기준이 꼭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이 물건이 없어도 불편하지 않겠다 싶으면 버리거나 나눠주는 것이죠. 또는 1년 이상 쓰지 않았다면 과감히 내어주는 것입니다. 어느 방법이든 나만의 기준을 세워서 정리하는 날을 세워 처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필요 없는 물건을 처분하는 시간을 꼭 가져보세요. 버리는 것에 과감해야 집이 항상 깨끗하고 물건을 찾는데 불필요한 시간과 에너지를 쓰지 않게 됩니다. 사실 물건을 쌓아두면 생기는 문제가 물건을 찾는데 오래 걸리고 집은 쉬는 공간인데 집의 여러 부분을 크게 차지하여 신경을 쓰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다른 중요한 일들이 많은데 이런 사소한 물건을 찾는 일이 많다면 시간과 스트레스가 쌓이겠지요. 당연히 일에도 지장을 줄 것이고 하루의 삶에도 지장을 주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만족감도 자연스레 떨어질 것이고요. 집안의 물건 개수를 줄이게 되면 필요한 것을 찾는 시간도 줄일 수 있고 같은 물건을 찾지 못해 구매하는 경우가 줄어들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무작정 버리기만 하는 것은 환경에 좋지 않겠지요. 정리 전문가들은 과감히 버리라고 조언하시지만 결국 환경을 해치는 결과가 아닐까 고민하는 분들도 계시겠지요. 이럴 때는 주변에 필요한 분들에게 나눠주거나 아주 저렴한 가격에 내놓아서 필요한 분들이 쓰도록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물론 너무 해진 옷이나 기능이 제대로 다하지 못해 누구를 주기 어려운 제품은 수명이 다한 것이니 버려야 해서 나눔하기가 어렵겠지만 아직 쓸만한 제품, 새 상품에 가까운 것들은 나눔을 하는 습관을 들여 삶의 만족도를 높이면 더욱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것은 가장 많은 분들이 바라는 것일 텐데요. 바로 존경입니다. 노년을 행복하게 보내기 위해서 우리 삶에 있다면 정말 좋은 것이지요. 존경을 받는 자는 그만큼 삶을 열심히 살아왔고 훌륭한 어르신이라는 말도 되기 때문에 나이 들수록 점점 바라는 것이 아닐까 합니다. 존경이라는 말은 무엇일까요? 우러러 받들다 뜻입니다. 그런데 이 말은 존경은 내가 받고 싶다고 해서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그냥 받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스스로 존경을 해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 노인은 우리나라에서 대우를 받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요즘 사람들은 무조건적으로 어른을 공경하지 않지요. 그냥 나이만 들었다고 해서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어르신이 되지는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젊었을 때처럼 생활할 필요가 있는데요. 그때보다 좀 더 깨끗해야 하고, 더 옷에 신경 써야 하고, 더 상대방 말을 들어주고, 더 지갑을 열고, 더 여유를 가지는 태도가 중요한 것입니다. 앞으로의 삶을 이렇게 산다면 삶은 더욱 풍요로워집니다. 하는 일 없이 그저 세월 가는 대로 나이만 먹었다면 어리석은 늙은이에 지나지 않는다는 명언도 있지요. 요새 젊은 사람들은 하면서 욕설을 매번 뱉는 사람, 옛날에 우리 잘할 때는 하면서 상대방을 존중해주지 않고 내가 어렵게 살던 일들만 줄줄이 나열하는 사람, 내가 왕년에 무엇을 했던 사람인 줄 아느냐 하면서 무조건 큰 대접을 받으려는 사람, 이런 사람을 본다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행복은커녕 불쾌감만 번질 것입니다. 불쾌감을 주는 사람이 되고 싶지는 않겠지요. 노년에는 크게 넉넉하고 윤택하지 않아도 삶이 만족스러워 행복감을 느끼는 사람이 되고 싶을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존경받는 어르신들의 행동을 유념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가장 쉬우면서도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 것 중 하나가 젊은 세대의 가치관을 비판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젊은 세대의 생각과 사상을 무작정 비판해서는 안 됩니다. 젊은 사람들은 그들 나름의 세계가 있지요. 그 가치관을 솔직히 인정할 수 있을 때 그들과의 진정한 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사람은 똑같은 고통이 있더라도 현재의 나의 고통이 제일 아픕니다. 시간이 지나면 희석되어 그 일을 농담처럼 웃을 수 있지만 그들에게도 우리와 다른 세상을 인정해야 합니다. 젊은 사람들의 사생활에 간섭하지 않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내 생각만을 강요하며 불필요한 간섭은 서로 간의 관계에 악영향은 물론 나에게도 스트레스로 다가올 것입니다. 또 나이 들수록 불평불만을 하지 않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사실 나이가 들면 불만이 많아진다고 하지요. 그런데 어른이 되어 마음에 안 든다고 입 밖으로 내뱉는 불평은 아랫사람에게 필요한 조언이 아닌 듣기 싫은 잔소리가 됩니다. 나 자신도 젊고 힘든 시기에 그런 말이 듣고 싶지는 않았을 것이지요. 마음은 비우고 감정은 채울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행복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마음을 비우는 것은 욕심을 버리는 것이며 감정을 채우는 것은 삶을 즐기는 것입니다. 그저 감사하고 칭찬과 격려의 말을 놓치지 않는 사람이 된다면 행복으로 충만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또 잘났어도 못난 척하는 사람이 현명하다고 하지요. 나이 들수록 자랑만 하는 사람은 누구라도 꺼리게 됩니다. 그렇게 된다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차차 떠나가지요. 정말 존경받을 만한 분들은 잘났어도 못난 척하며 오히려 주변에서 칭찬하며 알아줍니다. 그러니 내가 잘났어도 오히려 그렇게 잘난 것은 아니라 말하며 겸손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알아도 모른 척하는 것이 필요하지요. 세상은 넓고 천재는 넘쳐납니다. 나보다 못한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어떤 사람과 대화를 할 때 그것을 알아도 모른 척하며 관심을 가지는 방법은 대화의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인간관계론의 저자 데일 카네기의 말처럼 상대방에게 존중받는다는 느낌을 줄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지요. 젊은 사람들이 생각하길 어른들은 꽉 막혀 있고 대화가 통하지 않는다. 자기 주장만 강하다라는 이야기를 가장 많이 합니다. 이 말은 이야기를 하는 서로 간에 존중이 없다는 것에서 오기도 합니다. 그러니 아는 것을 말하려는 것보다 가장 좋은 것은 경청할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럴수록 우리 삶에서
얻는 것이 많이 있게 됩니다. 나이 들수록 유념해야 하는 것 중 하나는 고집 부리지 않는 것입니다. 물론 고집을 부릴 때는 부려야 합니다. 그런데 노년에 고집을 세워 자신의 가치관만 내세운다면 주변 사람들과 말이 통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누군가에게는 나의 고집이 한낱 우둔한 늙은이의 변명으로 들립니다. 나이가 들수록 내게 이익이 되어 부유하고 일확천금을 가져다 주는 것보다 내게 직접적으로 쓸모가 있고 나를 편하게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사람은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자신을 돌아보는 시각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지요. 그래서 외모뿐 아니라 내면도 깨끗이 가꾸고 긍정적이고 품위 있는 모습을 유지해야 노년의 행복도 누릴 수 있습니다. 노년의 행복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상대방을 존중하며 인격적으로 대하는 것입니다. 나이 든 것은 자랑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누구나 시간이 지나면 나이가 들어 노인이 되기 때문이죠. 그리고 소통이란 내가 듣고 싶은 대답을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을 낮추고 지혜롭고 현명한 사람이 되어 서로의 진심이 오고 가는 소통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대방이 어리거나 무지하다고 생각하여 함부로 무시하고 내가 무조건 맞는다는 생각은 위험합니다. 상대방은 나와 대화를 하며 나눌 것을 나누고 행복으로 향하려고 하는 것이지 나에게 무조건적인 가르침을 받으려는 것은 아니지요. 매사에 상대방을 향해 하나의 존중하는 인격체로 대해주세요. 이런 존중은 나에게 더 큰 보람으로 돌아올 것이고 이 속에서 우리는 노년의 행복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러니 모든 것을 전부 한꺼번에 하려고 하면 힘들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오늘 말씀드린 여러 가지 중에 딱 한두 가지만 해보자는 마음으로 시작해보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씩 이뤄내고 나면 다시 돌아오셔서 영상을 시청하시고 다른 한 가지를 찬찬히 해나가시면 됩니다. 이런 사람과 아닌 사람의 1년, 2년, 5년, 10년 후는 완전히 다를 것입니다. 언제나 꾸준히 배우고 성찰하는 여러분의 삶을 응원합니다. 항상 아름답고 행복한 하루 되시길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인생의 지혜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여러분의 경험담 공유는 모든 분들에게 큰 지혜가 됩니다. 감사합니다.